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의 경우 1억 2천만 원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3억 2천 증여받으면 5,400만 원 정도 증여세가 나오지만 부부가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2천만 원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7억 2천을 증여받으면 1억 5,6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지만 거의 1억 정도 줄여서 6천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부부가 전셋집을 얻거나 집을 사려면 몇 억씩 필요한데요. 대출을 받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부모님한테 받기도 합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방법은 빌리거나 증여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빌리려면 꼭 갚아야 되고 차용증도 잘 작성해야 됩니다. 간혹 증여를 받고 빌렸다고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증여라고 생각해서 과세를 하기도 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에 관한 부분은 다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금을 최소한으로 내고 증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여유가 되셔서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증여세가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여공제와 증여재산 가산을 적절하게 계획을 짜면 몇 천만 원씩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증여공제 적용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면제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설명은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인데요.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증여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다른데요. 배우자끼리는 6억 원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직계 비속도 5천만 원, 그리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빠, 엄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어려운 말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아주 조심히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할 것은 수증자는 받는 사람입니다. 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어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팁입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이 수증자가 다음에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적용을 하고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 6억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은 10년 누계 금액을 합쳐서 가능한 금액이고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있는데요.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를 말하는 게 직계 존속이고요. 나를 기준으로 아랫세대는 직계 비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계 존속이 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5천만 원 주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써먹고 어머니가 또 5천만 원 주실 때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직계 존속에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또 아버지가 주고 할아버지가 또 주고 이렇게 두 번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계 존속을 포함해서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직계 존속이 줄 수 있다는 것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걸 또 많이 실수를 하시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증여재산 가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증여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에 가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동일인한테 증여를 하면 가산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증여재산 공제도 직계 존속, 이 직계 존속에서 한 번만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살짝 다른데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뒤에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읽어봤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거에 한번 눈이 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증여재산 금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합친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 오해하시는 게 그럼 1,000만 원 이하로 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면 이게 합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10년간 금액을 합쳐서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합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그 다음에 600만 원이 줬으면 1,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합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사실은 다 합친다는 소리겠죠. 1,000만 원은 당연히 넘을 거니까 증여재산 공제가 2천만 원, 5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넘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적용을 해서 증여세를 낮추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게 해당 증여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다른 유튜버들, 다른 세무사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우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말이냐면요.
이 미성년자한테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2천만 원씩 증여를 할 수 있는데 태어날 때 2천만 원 한번 증여를 해주고 10년 후에 10년간 합친다고 그랬으니까 10년 후에 2천만 원을 또 주고 그리고 나서 또 10년 후에 5천만 원을 주자는 소리입니다. 10년 단위로 증여공제를 충분히 써먹자는 얘기고요. 이렇게 합치면 9천만 원이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한 20살 정도 됐을 때 9천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9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 한 20년 후에 9천만 원을 주는 건데 20년 후에 부동산이 9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이라면 소액으로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2천만 원을 주식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다른 재산에 투자를 하자고 또 설명을 합니다. 괜찮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 투자가 또 성공을 해야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솔직히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주위에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2천만 원, 5천만 원씩 증여를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내가 투자할 돈도 없고 쓸 돈도 없는데 자녀한테 2천만 원, 5천만 원씩 주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여 안 하고 증여해야지 하고 있다가 10년이 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절세 방법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세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방법이죠.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작다면 세금을 조금 더 내고 이제 증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천만 원이 아니고 이 세율 구간을 보시면 1억까지는 10%입니다. 이 10% 정도는 내자는 소리고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 1억 2천 주고 두 번째 10년 후에 1억 2천 또 주고 성인이 돼서 1억 5천을 주면 총 3억 9천을 줄 수가 있고요. 대신 세금은 1천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내야 되겠죠. 그러면 한 3.6억 정도 생길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금액이 쌓이니까 투자할 만한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금액도 주식 투자나 부동산에 넣어둬서 투자가 성공한다면 아주 큰 돈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10% 정도 내고 이제 증여를 하자고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이제 증여에 대한 절세 방법이고요.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을 하나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합친다고 그랬습니다. 10년은 이제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이제 합친다는 거고 이거는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핵심은 동일한 사람이 아니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 삼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증여받는 경우 세금이 나올까요? 세금이 안 나오겠죠. 5천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어머니한테 5천만 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나올까요? 나오겠죠. 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니까 5천만 원 세금 나올 겁니다. 세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부부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니고 장인, 장모한테 또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 장모는 여기서 보시면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은 아니고 기타 친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한테 증여를 받으면 기타 친족 1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계 존속과 기타 친족은 각각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인한테 1천만 원 받으면 증여세는 또 안 나오겠죠. 영원일 겁니다. 근데 장모님한테 이제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장모님은 또 기타 친족에 묶여 있으니까 1천만 원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나올 겁니다. 1억 이하 10% 해서 1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1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빠, 엄마 이렇게 각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직계 존속으로 한번 묶여 있는 분들한테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한번 보려고 하고요.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 중심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아버지한테 한 1억 5천 정도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 이 5천만 원 적용이 돼서 5천만 원 증여 공제가 되고 1억이니까 1억 이하 10%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1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장인한테 추가로 1천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장인한테 이 1천만 원 받으면 공제가 1천만 원 되니까 세금은 안 나오겠죠. 그러면 한 1억 6천 정도 받고 세금 한 1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게 한 10%도 안 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1천만 원 정도 내면 1억 6천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1단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1억 5천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럼 5천만 원 적용해서 1억 이하 10% 해서 1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장인한테 1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1천만 원 또 공제가 되고 1억 이하 10% 적용을 해서 그러면 또 여기도 1천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1억을 받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건 증여 전문 세무사여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증여 전문을 하지 않으면 이 차이를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가로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가로를 한번 읽어볼게요.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에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 동일인에 포함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1억 5천을 줬습니다. 그럼 5천만 원 증여공제를 받아서 1천만 원을 냈잖아요. 그리고 장인한테 또 1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1천만 원 내겠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직계 존속이니까, 나를 기준으로 이 직계 존속이니까 동일인입니다.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이 둘 중에 아버지가 주던 어머니가 주던 재산들 모두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나한테 주시는 재산은 모두 무조건 합쳐야 되거든요. 근데 장인장모 쪽은 조금 틀립니다. 장인장모 쪽은 좀 틀린 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직계 존속인 경우에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를 기준으로 장인 장모님은 직계 존속일까요? 직계 존속은 아니고 기타 친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친족 이 두 분의 재산, 이 증여하는 재산은 합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아버지 1억 5천 주고 어머니가 또 1억을 주면 이건 당연히 합쳐지거든요. 그럼 2억 5천에 대해서 이 다음 구간 20%가 적용이 되는데, 장인한테 1억 1천만 원을 주면 공제 1천만 원 적용해서 요 1천만 원만 내면 되고요. 장모님이 1억을 줄 때 요 기타 친족 1억은 공제는 써먹었지만 합치진 않습니다. 재산을 합치진 않아서 각각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1억 이하 요 10%를 또 적용해서 1천만 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증여 공제는 직계 존속인지 기타 친족인지 이 그룹별로 한 번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증여하는 재산을 합쳐야 되는데, 이 합칠 때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합쳐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인 아버지 어머니가 줄 때는 이 두 분의 재산을 주는 걸 합쳐서 무조건 세금 계산을 해서 1억을 주면 요 다음 구간 5억 이하로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건데, 장인 장모가 주시면 장인이 1억 1천만 원 주고 장모님이 1억 주면 요걸 합치지 않고 2억을 합치진 않고 각각 1억씩 주는 걸로 해서 요 구간 그대로 10%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율 10%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억 5천 받을 수 있고, 1억 1천 받고 1억을 받아서 총 얼마죠? 3억 6천을 받을 수가 있네요. 3억 6천을 받고 세금은 한 3천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이번에는 주인공이 이제 아내입니다. 이제 여자분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보고, 여자분의 직계 존속은 이렇게 올라가죠. 이쪽이 이제 직계 존속이 되고요. 직계 존속한테는 증여공제 5천만 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한테 1억 5천 증여받고 1천만 원 낼 겁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또 받고 싶은데 이 두 분의 재산을 합쳐서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세율이 20%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못 받고요. 그러면 이제 시아버지한테 가서 1억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증여공제 1천만 원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1천만 원 빼고 세금은 1천만 원을 내면 됩니다. 또 이쪽은 이제 직계 존속이 아니니까 이 두 분의 재산을 합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1억 1천만 원 받고 시어머니한테 1억을 증여받는 경우에 세금은 또 1천만 원입니다. 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죠. 10%에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렵지만 한번 이해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3억 6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3천만 원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부부가 세율 10%만 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 6천씩 해서 7억 2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부의 경우에 각자 부모님한테 5천만 원씩 받으면 증여액계가 1억이 되죠. 단독으로 1억으로 받으면 세금이 5천만 원 공제되고 500만 원이 되지만, 여전히 부부의 경우에는 5천만 원씩 받아서 각각의 부모님한테 받아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부부 합쳐서 1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각자 부모님한테 5천씩 받고 그 처갓집한테 1천만 원 받거나, 아니면 아내 기준으로 시댁에서 1천만 원을 받으면 1억 2천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단독으로 받으면 이 경우에 700이었지만 여전히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억 2천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경우 1억 2천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렵지만 계속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각자 부모님한테 1억 5천, 그래서 세율 구간 10%만 내고 5천만 원 적용을 하고, 시댁이나 처갓집한테 1천만 원을 받으면 3억 2천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똑같은 금액을 3억 2천을 단독으로 받았다면 4,400을 세금을 내야 되지만 각각 이제 나눠서 받으면 2천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한 2천 이상 차이가 나죠. 2,200 정도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로 각자 부모님한테 1억 5천 받고 장인이나 시아버지한테 1억 1천까지 받으면 5억 2천을 받을 수가 있고요. 5억 2천일 때 단독으로 받는 경우에 8,400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렇게 나눠서 받으면 4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4천 이상, 4,400 정도 이제 또 세금 세이브가 되네요. 그리고 가장 이제 최고로 받았을 때 정리해보면, 부모님한테 1억 5천 받고 장인이나 시아버지한테 1억 1천 받고 장모님이나 시어머니한테 1억을 받는 경우에 공제 5천만 원과 1천만 원 최대한 쓰고 받을 수 있는 재산 금액 다 합치면 7억 2천이 되고요.
이걸 단독으로 받았다면 1억 5,600이었겠지만 이거를 나눠서 받아서 세율 10%를 그대로 유지를 했으니까 총 6천만 원만 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6천만 원을 7억 2천으로 나누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세금으로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증여 많이 받을 수 있죠. 물론 부모님들이 여유가 좀 되셔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실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들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니고요. 증여공제와 증여재산을 어떻게 합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해가 되셨더라도 꼭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아는 세무사 없으면 저한테 상담 오셔도 되고요. 간단해 보이지만 개인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셔서 실제 신고도 하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세금을 모두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 줄일 곳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거든요. 세금 수수료가 좀 아까우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세무 전문가한테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돈을 더 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 오실 때 이런 내용 봤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렇게 또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